악마의 증명 대시 도진기. 이 책은 내 고시 출판사에 흩어져 발표한 7편의 단편들과 한 편의 미발표 단편을 묶은 도진기 작가님의 책이다.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라 무조건 읽기 시작했다. 추리소설로 고진 시리즈와 진구 시리즈를 창조한 추리소설가이시지만 여기에 실린 8편은 추리소설도 있고 공포소설도 있다. 총 8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 악마의 증명.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살해한 법대생 박철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여 수사는 급속하게 정리가 되는 듯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철은 그동안 시인했던 것들이 강제에 의한 자백이었으며 범행을 부인한다. 한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담당 검사 호연정은 당황한다. 박철이 신청한 증인은 바로 박철의 쌍둥이 형 박성이었다.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 동생 박철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박철은 기소된 지 2달 만에 무죄 판결로 석방된다. 호연정 검사는 이번에 형 박성을 기소한다.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이번엔 동생이 나타나 형의 무죄임을 증명해야 한다. 법대생의 지능 플레이와 그걸 깨야 하는 검사의 대결이 볼만한 스토리이다. 이 정글의 꿈.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할 시기를 놓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광수 노인은 병원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는 어릴 적부터 조각에 재능이 있었다. 잠시 석재 조각하는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업계의 도제 시스템의 염증을 느끼고 나온 후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 76세의 노인이 되어버렸다. 그는 최근에 정글 모양 조각을 만지면 마법처럼 정글의 왕이 되어 악당들을 물리치는 정글의 왕이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다. 마치 조각이 마법을 부리는 듯 했다. 그가 이런 마법을 경험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친구 때문이었다. 3. 선택. 악마의 증명에서 검사로 활동하던 호연정이 변호사를 개업하고 맡은 특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딸은 절대 자살할 리가 없다며 변호를 의뢰하려고 임타분 아주머니가 연정을 찾아왔다. 의사였던 딸의 이름은 백혜령으로 외과의사였다. 경찰은 백혜령이 딸을 차에 태운 후 운전 중 메스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았다. 보험사도 자살이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했다. 연정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죽은 백혜령의 사건 당일의 상황을 추리해 나간다. 4. 외딴 집에서. 자창 탐정으로 활동하는 나는 가평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가평에 토막 연쇄살인범이 등장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나는 그 녀석을 꼭 잡고 싶었다. 나는 며칠간의 잠복 끝에 의심이 가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뒤를 조심스럽게 미행해서 그의 집으로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뭔가에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은 듯 했다.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피는데 집안에 한 남자가 시신으로 발견된다. 목이 날라가 없는 상태로 팔과 다리도 다른 통에 들어가 있다. 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범인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2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중이다. 5. 구석의 노인. 한 식당에서 남편을 살해한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인 한 여인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성호는 그녀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받도록 변호를 하였다. 매일 법정을 찾아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성호는 식당 여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고 의기양양한 순간에 법원 구석에 그 할머니는 재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보였다. 성호는 할머니에게 추리를 듣게 되는데 6시간의 므비우스. 기차를 탄 민경의 옆자리에서 판사라고 자신을 밝힌 한 남자. 남자는 그의 인생에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다. 자신의 인생이 10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운 열차는 곧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의 입구인 화남터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자의 긴 얘기를 다 듣고 화남터널을 지나자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특정 지역에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 100% 동일한 인생을 반복하던 한 남자가 108번째 반복된 인생에서 약간의 변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7킬러 비네킬러. 추리소설 작가인 지원은 남편이 피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간다. 남편이 왜 피살되었는지 지원은 스스로 찾아보는데 그때 남편의 사물함에서 7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된다. 남편의 피살에 관계된 사람 중에는 자주 가는 미용실에 정성희 미용사가 있었다. 그녀를 만나면서 지원은 남편이 어떨게 살해되었는지 알게 된다. 팔 주름이 갈라놓을 때 한 남자가 친구와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다. 경찰서에서 그가 밝힌 내용은 이렇다. 친구 서상표와는 군대에서 만나서 사회에 같이 나오고 직업도 같은 중고차 딜러였다. 상표는 말 그대로 난봉꾼이었다. 우연히 나이트에 간 두 사람은 부킹으로 미모의 여자를 만난다. 그 여자의 이름은 문희로 싱글이라고 했다. 셋이서 술을 마시며 친해지고 상표는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진다. 연인 사이가 된 둘의 사이는 콘돔 문제로 크게 틀어진다. 관계 중 몰래 콘돔을 뺀 것이 밝혀지자 상표는 문희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그녀를 피한다.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커지고 둘은 결국 추리소설과 공포소설을 섞어서 재미있었다. 도진기 작가의 책들은 다 재미있다. 추천한다.